은퇴 후 세계 여행. 충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여행 안내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두꺼운 유럽 가이드북의 페이지를 넘기며 로마의 콜로세움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멈춘다. 50년간 한결같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길에 올랐던 삶이 이제 끝났다.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공허함 사이에서 그는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었다. 회사에서 마지막 날 동료들이 건넨 축하 인사와 작별 선물들이 아직도 서재 한켠에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경제적 걱정은 없었지만 정작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막막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캐나다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단풍으로 물든 메이플 로드와 새하얀 설경이 화면을 가득 메우자 충식의 눈길이 자연스레 그리로 향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축물들도 매력적이었지만 광활한 자연이 주는 웅장함은 또 다른 감동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로키 산맥의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아래로 펼쳐진 침엽수림은 마치 거대한 융단처럼 보였다. 이런 풍경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아내 서희가 부엌에서 나와 그의 곁에 앉으며 함께 화면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가정을 꾸려온 그녀 역시 남편의 은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지금 두 사람만의 시간이 이렇게 많아진 것도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섦 속에는 새로운 가능성도 숨어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때 서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오랜 친구와의 통화였다. 서희는 멕시코 여행을 다녀온 친구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칸쿤의 에메랄드빛 바다, 마야 유적지의 신비로운 분위기,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의 이국적인 문화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이어졌다. 친구는 현지에서 맛본 음식들과 만난 사람들, 그리고 매일 다른 풍경을 바라보며 느꼈던 감동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통화를 마친 서희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다. 충식은 아내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이런 갈망을 본 것 같았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뤄왔던 아내에게 이제는 그녀만의 시간을 선사하고 싶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유럽 대신 아메리카 대륙을 먼저 가보는 건? 서희의 눈이 더욱 밝아졌다. 정말? 그래도 될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3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즉흥적인 결정을 내린 적이 거의 없었던 그들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시간도 있고 무엇보다 함께할 사람이 있었다. 경제적 여유도 생겼고 건강도 아직 괜찮았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모험을 해볼 수 있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컴퓨터 앞에 나란히 앉아 아메리카 대륙 여행 정보를 검색했다. 캐나다의 자연경관과 멕시코의 따뜻한 햇살, 그리고 그 사이에 펼쳐진 광대한 대륙의 모습이 그들을 유혹했다. 항공료와 숙박비, 현지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며 예산을 계산해 보았다. 다행히 오랫동안 모아온 여행 자금으로 충분히 가능한 여행이었다. 여행 경로를 그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연인 같은 순수한 기대감이 스며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설렘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지 15시간 후 칸쿤 국제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터미널 문을 나서자마자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느낌을 받았다. 한국의 쌀쌀한 늦가을 날씨와는 정반대인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고 야자수가 늘어선 길가에서는 라틴 음악이 경쾌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후끈한 습기가 얼굴을 감쌌고 이국적인 향신료와 꽃향기가 섞인 낯선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서희는 선글라스를 쓰고 주위를 둘러보며 신기해했다. 형형색색의 건물들과 길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이국적인 장식품들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마주한 첫 번째 충격은 언어였다. 스페인어로 이루어진 모든 대화와 표지판들이 그들이 정말 먼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했다. 다행히 관광지라서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의 벽은 분명히 존재했다. 택시를 잡기 위해 줄을 서면서 주변의 다양한 인종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금발의 유럽인들, 선태난 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신기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서희의 얼굴에는 감탄이 끊이지 않았다. 캐리비안해의 푸른 바다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고 하얀 모래사장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바다의 색깔이 한국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에메랄드빛과 터키 석색이 섞인 듯한 신비로운 바다색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해변가에는 거대한 리조트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야자수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충식은 옆에서 조용히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해온 아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결혼 초기 신혼여행 때 이후로 이런 표정을 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라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간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발코니로 나갔다. 앞에 펼쳐진 바다 전망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수평선,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진 하얀 백사장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발코니에서 바라본 석양은 더욱 장관이었다. 하늘 전체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면서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첫날 저녁, 호텔 근처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을 주문했다. 충식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걱정했지만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세비체와 부드러운 토르티아에 싸먹는 타코의 맛에 깜짝 놀랐다. 특히 라임을 짜서 뿌린 새우 요리는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신선하고 맛있었다. 생선이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서희는 과카몰리를 칩에 찍어 먹으며 이런 맛이었구나 하며 연신 감탄했다. 현지 맥주인 코로나도 라임과 함께 마시니 더위를 식히는데 그만이었다. 해변에서 보낸 첫 아침은 마법 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산책을 나선 두 사람은 일출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유로운지 실감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모래의 감촉과 파도, 소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그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완전한 해방감이었다. 해변에서 만난 다른 관광객들과의 짧은 대화도 즐거웠다. 독일에서 온 노부부, 캐나다에서 온 젊은 커플들과 간단한 영어로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들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여행자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모두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찾아 이곳에 온 사람들이었다. 저녁이면 해변가 바에서 마가리타 한 잔씩을 시켜놓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칵테일의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었다.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자유로움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다. 서희는 충식의 어깨에 기대어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맞지? 하며 웃었다. 칸쿤에서의 열흘은 그들에게 여행이 단순히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찾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칸쿤에서의 9번째 밤, 캐나다로 떠나기로 한 전날이었다. 서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달라 보였다. 피부는 햇볕에 살짝 그을렸고 눈가에는 웃음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매일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며 느꼈던 기쁨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함이 오히려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칸쿤에서의 열흘은 너무나 완벽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졌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도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상, 날씨에 따라 자유롭게 바뀌는 하루 일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움이 너무나 달콤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달콤함이 문제였다. 이런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현실로 돌아가기 싫어질까봐 두려웠다. 침대에 누워있던 충식에게 서희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될까? 충식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다. 서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사실 나 조금 무서워. 여행이 너무 좋아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게 너무 좋아서 혹시 한국에 돌아가기 싫어질까봐 걱정돼.
그녀의 고백은 충식에게도 낯설지 않은 감정이었다. 사실 그 역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매일 아침 회사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교통체증 걱정 없이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좋아하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도 알고 있었다. 충식은 놀란 듯 일어나 앉았다. 평생 가정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온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 역시 칸쿤에서의 나날들이 너무 달콤해서 현실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특히 은퇴 후 무료하게 보낼 일상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여기서는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웠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또 어떤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충식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런 자유로움에 익숙해지면 일상이 더 무료해질까봐. 서희는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조금 안도했다.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괜찮아, 여보. 충식이 부드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 여행이 특별한 건 새로운 곳을 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이야. 서희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여행은 일시적인 거잖아.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과 가족이 있고 그것도 소중한 거야. 충식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경험이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경험들이 쌓일수록 평범한 일상의 가치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갔을 때 느끼게 될 집의 편안함, 익숙한 음식의 맛, 그리고 가족들과의 재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행의 의미에 대해,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했다. 서희는 남편과 이런 철학적인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바쁜 일상에 쫓겨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여행이 주는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깊은 대화의 시간이었다. 서희의 불안감은 점차 설렘으로 바뀌어갔다. 캐나다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깊어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채워졌다.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은 여행이 도피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창밖에서는 칸쿤의 마지막 밤바람이 야자수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다. 내일이면 완전히 다른 기후의 나라로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따뜻한 칸쿤에서 추운 캐나다로의 이동은 단순한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 될 것이었다. 서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마음의 무게를 덜어낸 채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불안함 대신 새로운 모험에 대한 설렘을 안고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 오후 3시였다. 칸쿤에서 토론토까지의 5시간 비행 동안 두 사람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멕시코의 사막지대에서 시작해서 미국 남부의 평원, 그리고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보이기 시작한 눈 덮인 대지까지 하나의 대륙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통로에서부터 두 사람은 칸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을 실감했다. 공항 내부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북미 특유의 세련됨을 보여주었다. 높은 천장과 넓은 통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현대 미술 작품들이 공항 자체를 하나의 전시 공간처럼 만들어주고 있었다. 사람들의 차분한 분위기와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라틴 아메리카의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와는 대조적이었다. 공항 안내방송도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갈아 나오는 것이 캐나다의 이중언어 문화를 보여주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공항 출구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기대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입국 심사관은 친절했지만 꼼꼼했다.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 숙박 장소 등을 차근차근 확인하는 모습에서 선진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느낄 수 있었다. 다행히 준비해온 서류들이 완벽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었다. 공항 문을 열자 차갑고 맑은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칸쿤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와는 정반대인 건조하고 시원한 바람이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정말 다른 기후 지역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늘에서는 가늘고 하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고 공항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잎이 떨어진 채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도로 양쪽으로는 키 큰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건물들의 디자인은 현대적이면서도 실용적이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로도 넓고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제설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다. 서희는 목도리를 더 꽉 감싸며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하며 신기해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넓고 깨끗한 도로 위로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대형 픽업 트럭들과 SUV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인도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백인, 흑인, 아시아인, 그리고 중동계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캐나다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영어와 프랑스어 표지판들이 이곳이 진정한 다문화 국가임을 보여주었다. 상점 간판들도 두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때로는 중국어나 한국어 간판도 눈에 띄었다. 이런 다양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진정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었다. 충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질서정연하고 깔끔한 도시 환경에 감탄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도 추위에 굴복하지 않고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용감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올라간 두 사람은 창밖을 내다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토론토 시내는 마치 거대한 미니어처 같았다. 반듯하게 뻗은 도로들이 바둑판처럼 도시를 나누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다양한 높이의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다. 멀리 온타리오 호수가 보이고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얇은 눈이 모든 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정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맞아? 서희가 중얼거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따뜻한 칸쿤의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현대 문명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호텔 근처를 산책하며 두 사람은 토론토의 첫인상을 나누었다. 거리는 생각보다 활기찼고 다양한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했다. 길을 물어볼 때마다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지도까지 보여주며 도움을 주었다. 이런 따뜻한 인심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게 해주는 원동력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 밤, 두 사람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토론토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했다. 이른 아침 호텔을 출발해서 약 2시간 반의 여정이 예상되었다. 버스터미널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부터가 하나의 모험이었다. 영어로 목적지를 설명하고 왕복 티켓을 구매하고 출발 시간을 확인하는 모든 과정이 해외여행의 재미를 더해주었다. 다행히 나이아가라 폭포는 유명한 관광지라서 버스 노선도 잘 정비되어 있었다. 버스 여행 동안 창밖으로는 캐나다의 광활한 평원과 작은 마을들이 펼쳐졌다. 토론토를 벗어나자 도시의 빌딩 숲은 사라지고 대신 넓은 농장과 목장들이 나타났다. 겨울이라서 모든 것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캐나다 대평원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평평한 땅과 그 위를 덮고 있는 끝없는 하늘이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스케일이었다. 중간에 들른 작은 마을의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시간도 흥미로웠다. 전형적인 북미 스타일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카우보이 모자를 쓴 농장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커다란 개를 데리고 온 여성, 그리고 트럭 운전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런 모습들이 영화에서만 보던 북미의 일상이구나 하는 실감을 주었다. 서희는 노트에 여행 일기를 적으며 설레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여행 경험들,
칸쿤에서의 따뜻한 추억들, 그리고 토론토에서 느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소감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여행 일기를 쓰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매일의 경험들을 글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시 읽어볼 때 그때의 감정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날 것 같았다. 충식은 가이드북을 읽으며 나이아가라 폭포의 역사와 규모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 폭포의 높이가 51m이고 매분 16만 8천 톤의 물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런 자연의 웅장함을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또한 폭포 주변에 형성된 관광산업과 양국 간의 협력 사례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읽었다. 미국과 캐나다가 하나의 자연유산을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하자 그들은 멀리서도 들리는 거대한 물소리에 압도되었다.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부터 들려오는 웅장한 소리가 이곳의 스케일을 짐작하게 해주었다. 관광 안내소에서 지도를 받고 가장 좋은 관람 포인트로 향했다. 12월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관람대에 서서 바라본 폭포의 장관은 상상을 초월했다. 매초 수십만 리터의 물이 거대한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며 만들어내는 웅장한 광경 앞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물의 무게와 속도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떨어지는 물줄기는 마치 거대한 하얀 벽처럼 보였고 그 아래로 떨어진 물들이 다시 격렬하게 튀어오르며 만들어내는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다.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으며 만들어내는 무지개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물방울들을 통과하면서 만들어낸 무지개는 여름의 그것보다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웠다. 때로는 이중 무지개가 나타나기도 해서 관광객들의 감탄사를 자아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이런 완벽한 조화에 두 사람은 경외감마저 느꼈다. 정말 대단해. 서희가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폭포를 배경으로 셀카도 찍고 충식의 사진도 찍으며 즐거워했다. 디지털 카메라의 메모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진을 찍었다. 이런 장관은 사진으로도 담고 싶었지만 동시에 눈과 마음으로도 깊이 새겨두고 싶었다. 충식은 아내의 행복한 모습을 담으려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다가 갑자기 뒷주머니를 더듬어 보았다. 평소 지갑을 넣어두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지갑이 없네? 처음에는 다른 주머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주머니를 뒤져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권 복사본과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까지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었다. 두 사람은 당황해서 방금 전까지 들렀던 모든 장소를 다시 찾아갔다. 기념품 가게, 화장실, 카페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지갑은 없었다.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누구도 지갑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상황 설명도 쉽지 않았다. 여권과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까지 모두 들어있던 지갑이 사라지자 두 사람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때 근처에서 관광객들을 안내하던 현지 가이드가 그들의 곤란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다가왔다. 가이드는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여러 번 안내해본 경험이 있어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가이드는 친절하게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분실 신고, 전화번호, 그리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처들을 알려주었다. 또한 한국 영사관 연락처도 함께 알려주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다행히 서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던 비상용 신용카드와 현금 덕분에 큰 문제는 피할 수 있었다. 여행 전에 충식이 혹시 모르니까 각자 따로 돈을 가지고 다니자고 제안했던 것이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날 하루는 온통 지갑 분실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용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호텔에도 연락해서 혹시 방에 놓고 왔는지 확인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았다. 호텔로 돌아온 밤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아 오늘의 해프닝을 되돌아보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충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행히 여권은 호텔 금고에 보관해 두었고 항공권도 이메일로 받은 전자티켓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친절해서 다행이었어. 서희가 대답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으며 인간의 선의를 경험한 것도 여행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정말 타지에 있다는 현실감을 절실히 느꼈다.
한국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다. 이런 경험들이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캐나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밴프 국립공원이었다. 토론토에서 캘거리로 국내선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버스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밴프는 그야말로 겨울 왕국이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산 공기의 맑음과 차가움이 대도시 토론토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알려주었다. 캘거리에서 밴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점점 더 장관이 되어갔다. 평평한 대평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구릉지가 나타나고 마침내 거대한 산맥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산자락까지 새하얀 눈으로 덮인 로키 산맥이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산의 스케일이 한국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했다. 높이도 높지만 무엇보다 산맥 전체가 연결되어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압도적이었다. 산 정상부는 만년설로 덮여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중간 부분은 짙은 초록색 침엽수들이 눈과 대비를 이루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밴프 마을 자체는 생각보다 아담했다. 작고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동화 속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모든 건물들이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건물의 높이나 색깔, 디자인 모두가 산과 어우러지도록 배려되어 있었다.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늘어선 상점들과 레스토랑들도 자연 친화적인 소재와 색상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호텔에서 바라본 첫 아침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커튼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두 사람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산자락으로는 짙은 초록빛 침엽수들이 눈과 대비를 이루며 장관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호텔 창문이 마치 거대한 액자 같았고, 그 안에 담긴 풍경은 세계 최고의 화가가 그린 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저희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차갑지만 너무나 맑고 깨끗해서 폐 깊숙이까지 상쾌함이 전해졌다. 한국의 도시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순수한 자연의 공기였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공기의 맛이 달았고 냄새도 완전히 달랐다. 소나무 향과 눈의 차가운 냄새, 그리고 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청량함이 섞여 있었다. 첫날은 밴프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다. 아담한 규모의 마을이었지만 곳곳에 특색 있는 카페와 기념품점, 아웃도어 용품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현지 장인들이 만든 수공예품들과 캐나다 특산품들을 파는 상점들이 인상적이었다. 메이플 시럽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 인디언 전통 공예품들, 그리고 야생동물을 모티브로 한 기념품들이 이곳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 덮인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이 고요한 마을의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다. 발밑에서 나는 눈 밟는 소리,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만들어내는 자연의 심포니였다.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이런 고요함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고 잡념들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카페에서 마신 핫초콜릿의 맛도 특별했다. 진짜 초콜릿을 녹여서 만든 것 같은 진한 맛과 향이 추위에 언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마시는 핫초콜릿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현지인들과 다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분위기도 좋았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공유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후에는 스키 리조트 근처까지 올라가 보았다. 직접 스키를 타지는 않았지만 곤돌라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본 풍경은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었다. 곤돌라가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면서 밴프 전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작은 마을이 거대한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마치 신이 만든 완벽한 작품 같았다. 발 아래로는 온통 하얀 설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스키어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다. 멀리 보이는 산들은 층층이 겹쳐져 마치 수묵화 같은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었다. 가까운 산부터 먼 산까지 거리에 따라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자연스러운 원근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런 웅장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
바람은 차갑고 매서웠지만 두 사람은 그 추위마저 즐기고 있었다. 뺨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 코끝을 찌르는 추위,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까지도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다. 한국에서도 겨울은 있지만 이런 청정한 자연 속에서 느끼는 겨울은 완전히 달랐다. 추위가 고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 되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곤돌라에서 내려와 리조트 로지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는 시간도 즐거웠다. 캐나다 전통 음식인 푸틴과 메이플 시럽을 곁들인 팬케이크, 그리고 현지에서 잡은 연어 요리까지 모든 것이 맛있었다. 특히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과 고소함은 한국에서 맛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깊은 맛이었다. 진짜 메이플 나무에서 직접 채취한 시럽이라서 인공 감미료와는 완전히 다른 자연의 단맛이었다. 저녁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벽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다. 장작이 타면서 나는 파치직거리는 소리와 따뜻한 온기가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라운지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른 투숙객들도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벽난로의 따뜻함과 창밖의 설경,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였다. 이런 순간들이 인생의 진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날에는 레이크 루이스를 방문했다. 얼어붙은 호수 위에 쌓인 눈과 그 주변을 둘러싼 산들의 모습은 정말 그림 같았다. 호수가 완전히 얼어있어서 그 위를 걸어다닐 수도 있었다. 발밑에 단단한 얼음과 주변의 완벽한 정적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에 두 사람은 깊이 감동했다. 호수 주변에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즐기는 사람들과 스노우 슈잉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었다. 두 사람도 호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 완벽한 겨울 풍경을 마음에 새겼다. 사진도 많이 찍었지만 카메라로는 이 장관의 10분의 1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밴프에서의 사흘은 그렇게 고요하고 아름답게 흘러갔다.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동시에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도시의 복잡함과 바쁨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한 시간이었다. 밴프에서의 마지막 밤, 두 사람은 이 아름다운 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지금까지의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밴프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마지막으로 산책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아름다운 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는 확신도 있었다. 이런 완벽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었다. 캘거리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멀어져가는 로키 산맥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가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버스가 산을 벗어나 평원지대로 들어설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버스 안에서 만난 다른 관광객들과의 대화도 흥미로웠다. 독일에서 온 부부는 캐나다를 3번째 방문했다고 했고, 호주에서 온 젊은 커플은 신혼여행으로 왔다고 했다. 각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밴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은 모두 같았다. 이런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는 국적이나 언어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으며 캐나다에서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토론토의 도시적 세련됨, 나이아가라의 웅장함, 그리고 밴프의 고요한 아름다움까지 각각이 다른 매력을 가진 완벽한 경험들이었다. 입국할 때와는 달리 출국 수속은 간단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떠나고 싶지 않다는 아쉬움과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그리움이 동시에 존재했다. 면세점에서 기념품을 사면서도 이런 물건들이 과연 이곳에서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메이플 시럽, 캐나다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 그리고 로키 산맥 사진이 인쇄된 엽서들이 진짜 기념품은 마음속에 남은 추억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작은 물건들이 나중에 추억을 되살리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정성스럽게 골랐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로키 산맥이 보였다. 높은 고도에서 내려다본 산맥의 모습은 또 다른 장관이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산봉우리들이 마치 거대한 용의 등뼈처럼 보였다.
구름 위로 솟아있는 최고봉들은 정말 신들이 사는 곳 같았다. 서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정말 꿈만 같았어 라고 중얼거렸다. 충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살짝 잡았다. 우리가 정말 저곳에 있었다니 믿어지지 않아. 2주간의 캐나다 여행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함께 감동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통해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구름 위로 펼쳐진 무한한 하늘과 아래로 보이는 광활한 대지가 여행의 여운을 더해주었다. 이런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인간의 모든 고민과 걱정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닫게 된다. 동시에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서로를 만나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도 느꼈다. 기내식을 먹으면서도 밴프에서 먹었던 음식들의 맛이 그리웠다. 진짜 메이플 시럽의 달콤함, 신선한 연어의 부드러움, 그리고 벽난로 앞에서 마셨던 따뜻한 코코아의 맛까지 모든 것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었다. 이런 맛들을 한국에서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마도 그 장소에서 그 사람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식이 어땠어? 이번 여행이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좋았어. 정말 좋았어 라고 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기쁨,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느낀 경이로움, 때로는 당황스러웠던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간 성취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그 안에 녹아 있었다. 그 이후로는 특별한 대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긴 여행의 피로감, 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에 대한 감사함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비행시간 동안 두 사람은 여행 사진들을 다시 보며 추억을 되새겼다. 칸쿤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의 인증샷, 밴프의 설경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작은 화면 속에 생생히 담겨 있었다. 각각의 사진마다 그때의 기억과 감정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사진을 보면서 그들은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두 사람은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 생겼고 앞으로도 더 많은 모험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은퇴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인천공항으로 접근하면서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새로운 계획에 대한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석 달이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기념품들을 제자리에 배치하며 추억을 정리했다. 거실 벽에는 밴프에서 찍은 설경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장식장에는 칸쿤에서 가져온 작은 마야, 조각상과 캐나다, 메이플 리프 모양의 기념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런 작은 물건들이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았고 일상 속에서도 여행의 여운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사진 속 풍경을 보면 그때의 감정과 경험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특히 밴프의 설경 사진을 볼 때면 그 차갑고 맑은 공기, 벽난로 앞에서의 따뜻한 시간, 그리고 서로만 바라보며 보냈던 고요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여행이 끝났지만 그 경험들은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 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친구들과 자녀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도 즐거웠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런 먼 곳까지 혼자 여행을 다녀오시다니 하며 걱정했던 자녀들도 이제는 부모님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특히 딸은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아들도 아버지가 훨씬 젊어 보이세요 라며 여행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해 주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충식이 신문을 읽다가 문득 서희에게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서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벌써 다음 여행을 계획하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해외여행의 성공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세상에는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운 곳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번에는 가까운 곳으로 가볼까? 일주일 정도? 충식의 제안에 서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메리카 대륙 여행이 주는 부담감이나 준비의 복잡함 없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제는 여행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여행지를 검색했다. 이번에는 국내 여행지와 가까운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해외여행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이제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었다. 항공편을 확인하고 숙소를 둘러보고 현지 맛집 정보를 찾는 모든 과정이 설레는 모험의 일부였다. 여행 블로그와 후기들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부부들이 쓴 여행 후기들은 매우 참고가 되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충식은 간단히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이제는 짐 싸는 것도 익숙해졌네 라고 웃었다. 이전의 긴 여행 경험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옷을 가져가면 무거울 뿐이고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챙겨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여행의 지혜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서희는 여행용 간식과 상비약을 챙기며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아빠 또 여행 다녀올게.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이제는 이런 전화가 일상적인 인사가 되어버렸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여행 소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녀들의 반응은 처음과 달랐다. 이제는 부모님의 여행을 자연스럽고 보기 좋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엄마, 아빠 정말 활기차게 사시네요. 보기 좋아요 하는 딸의 말에 서희는 뿌듯함을 느꼈다. 은퇴 후의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한 시기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았다. 주변 친구들도 그들의 여행에 대해 부러워하며 관심을 보였다. 우리도 한번 따라가고 싶다는 농담도 들었고 실제로 여행 계획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들의 도전이 같은 또래의 다른 부부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출발 전날 밤, 두 사람은 침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찾던 게 뭐였을까? 충식이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서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안식처였던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며 깨달은 것은 그들이 찾던 안식처가 멀리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진정한 안식처는 이국적인 풍경이나 럭셔리한 호텔이 아니라 서로의 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칸쿤의 해변에서든 토론토의 호텔에서든 밴프의 설원에서든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있을 때 어떤 곳이든 집이 되고 어떤 경험이든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여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제 그들에게 여행은 일상에서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오히려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기회였다. 여행에서 돌아와서 마시는 집 커피의 맛이 더욱 달콤하고 익숙한 침대에서의 잠이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여행은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 과정임을 이해했다.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건강, 사랑,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석 달 전 처음 해외여행을 떠날 때의 떨림과 불안감이 이제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낯선 곳에서의 경험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 예상치 못한 문제들, 그리고 전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이 모두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다. 충식은 서재에서 여행 관련 책들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관광지 정보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다. 표면적인 관광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여행을 하고 싶었다. 이런 준비 과정 자체도 여행의 즐거운 부분이 되었다.
서희는 여행 일기를 정리하며 자신의 변화를 돌아보았다. 첫 번째 여행 전에는 집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안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의 모험이 기대되었다. 자신도 이렇게 용감해질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우리도 그런 여행을 해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해왔고 일부는 실제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조롭고 무의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다. 이전에는 걱정과 잔소리가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여행 경험담과 새로운 계획들을 나누며 더욱 활발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이 행복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행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수확은 함께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다음에는 유럽에도 가보자. 아프리카 사파리도 해보면 어떨까? 크루즈 여행도 재미있을 것 같아. 등등 끝없는 계획들이 그들의 대화 주제가 되었다. 은퇴 후의 시간이 소모해야 할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행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니라 신중한 계획과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었다. 오히려 건강할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돈을 절약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들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자유로움이 주는 기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고 싶었고 동시에 각 여행에서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되 가능한 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다른 모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풍경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이런 기대감을 안고 그들은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이 찾던 진정한 행복과 안식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서로의 곁에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있었다. 여행은 단지 이런 소중함을 재발견하고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였을 뿐이다. 앞으로도 수많은 여행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든 함께한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어떤 도시든 천국이 될 수 있었다.